안녕하세요, 노티스맨입니다. 원래 만들려고 준비하고 있던 영상이 있었는데 아무래도 요즘 계속 이슈가 이어지고 있어서 저도 추가로 공부도 하면서 주제를 다뤄보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이번 영상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주제는 저번에 의료법 개정과 의사들이 파업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서 2탄을 만들려고 합니다. 우선 이번에 자료를 찾다가 뉴스에서 보게 된 게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번에 의료법 개정에 반대를 하고 계신 의사분들이 요구하고 있는 요구사항 7가지가 있더라고요. 우선 이 7가지 요구사항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요구사항이 1번 의대 증원 백지화, 2번 의사수 과학적 추계기구 설치, 3번 전문의 인력 증원, 4번 의사사법 리스크 대책 마련, 5번 업무 개시 명령 폐지, 6번 전공의 교육 환경 개선, 7번 부당한 명령 철회 및 사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5번 업무 개시 명령 폐지나 7번 부당한 명령 철회 및 사과는 같은 이야기인 것 같고요. 이거 전문의들이 파업을 해서 환자들이 불편을 겪게 되고 단순히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의료사고로까지 이어질 수 있으니까 정부에서는 파업을 그만두고 바로 일터로 복귀하라 라는 건데, 업무를 다시 강제적으로 개시하라는 명령을 철회하고 그에 대해 강제로 명령하여 업무를 하라고 한 게 부당하니 이에 대해 사과도 하라는 말이거든요. 자신들은 정당한 절차와 권리에 의해서 파업을 한 거지 불법적인 파업을 한 게 아닌데, 합법적인 권리에 의한 파업에 대해서 업무를 다시 강제적으로 명령한다는 게 잘못되었다는 주장이에요. 그리고 이런 업무 개시 명령 폐지나 철회, 그에 따른 사과 같은 주장은 파업을 하게 되는 측에서는 항상 있어 왔어요. 의료계에서 하는 파업뿐만 아니라 무슨 산업 현장에서 하는 파업이라든지 이런 데서는 어디서든 파업을 하면 이런 류의 주장은 항상 해왔던 거고요. 이거는 파업에 대한 정당한 권리니까 정부에서 어떤 입장을 취할지, 명령을 철회하고 사과를 할지 말지 그런 거에 따라 정해질 텐데요. 별로 중요한 문제는 아닌 것 같아 보여져요. 정부가 파업을 하는 의사들을 달래기 위해서 우선 명령을 철회하고 사과도 하고 그럴 수도 있고, 아니다, 다른 파업과 달리 너네 의사들이 하는 집단 행동은 국민들에게 많은 피해를 보고 있다. 이게 단순히 다른 산업이나 업계, 파업과 의사들의 집단 행동과는 차이가 있다. 어서 업무에 복귀해서 국민들이 이런 집단 행동으로 인해 건강이 상한다거나 잘못되는 일이 없도록 해라 라고 하면서 더 강력하게 명령하고, 그렇게 명령한다면 사과는 당연히 안 하겠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지난 정부의 행보를 보면 사과라든지 명령 철회라든지 같은 일은 일어나지 않을 걸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6번 전공의 교육 환경 개선, 이 문제도 파업을 하는 단체나 그런 데에서 환경 개선에 대한 이야기는 항상 나온 문제예요. 파업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결국에는 지금 현재 파업을 하는 그 현장에서 불만이 있어서 그런 거잖아요. 이런 부분을 개선해 달라. 그 불만이 있으니까 환경을 개선해 달라고 요구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도 단골 멘토로 나오는 거니까 사실 이번에 전공의 7대 요구를 보면서 다른 업계 파업한 거 보고 그냥 베낀 게 아닌가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제가 보기에는 깊이 고민한 흔적이 안 보이더라고요. 아무튼 그리고 다시 한번 1번으로 돌아와서 1번 의대 증원 백지화를 요구하는데, 이거는 제가 말한 전에 1편에서 의료법 개정으로 다룬 내용이거든요. 이분들이 하고자 하는 주장은 의사의 수가 모자란 게 아니다. 비인기과에 대한 전문의의 수가 부족한 것이다. 그러므로 의사의 수의 증원 또는 의대의 증원은 그냥 산술식으로 한다고 해서 전문의의 수가 늘어난 것은 아니므로 의대 증원을 하려고 한 것에 대해 사과하고 백지화를 해라, 이런 주장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1편에서 제가 의대 증원이 일어나면 비인기과에 대한 인원도 역시 시간과 과도기가 필요하겠지만 차차 해결되어 나갈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1편을 보고 다시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분들은 지금까지 누리고 있던 여러 혜택이 있는데 포기해야 될지도 모르니까 증언을 반대하시는 것처럼 보여요. 사실 이게 핵심인데 이거 그대로 말하면은 국민이나 여론의 반응이 안 좋을 테니까 이 사실을 숨기고 좀 더 그럴듯한 말로 포장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논리도 꼬이고 빈약하거나 이상한 말이 되고요. 아무튼 백주아에 대한 저의 생각은 다시 1편을 보시고 오시면 좋겠습니다. 2번 의사수 과학적 추계 기구 설치에 대한 것도 1번과 이어지는 이야기예요. 의사수를 늘리는 것이 그냥 정부에서 과학적인 근거 없이 그냥 1000명 혹은 2000명 증원 이렇게 말해버리니까 정부가 정책을 만들고 있는 게 지금 너무 비과학적인 방법으로 하고 있고, 그러니까 꼭 늘려야 되겠다면 과학적인 방법을 통해서 의사수가 정말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 필요하다면 어느 과에 얼마나 필요하고 뭐 이런 것들을 예측할 수 있는, 계산할 수 있는 기구를 설치하자는 거예요.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1000명 증원, 2000명 증원 이렇게 하지 말고 그렇게 정확히 하자는 거죠. 어차피 할 거라면.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말처럼 되는 부분도 있고 이해가 되는 부분도 사실은 있어요. 단순히 근데 저는 좀 걱정되는 부분은 단순히 이런 기구 설치 과정에서 의사 증언에 대한 시간 끌기로 악용될 수도 있거든요. 일부 비인기과의 의사 수는 앞으로 부족할 걸로 보여지는 게 아니고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특히 지방 쪽은 더 심하고요. 이걸 과학적이다 뭐다 하면서 시간을 끌다 보면은 이런 피해는 전부 국민들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의사수의 부족, 특히나 비인기과의 전문의 부족은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이니까 우선 정책적으로 일부분을 먼저 늘리고 그 후에 인원이 더 모자르다거나 혹은 너무 많이 한 게 아닌가라거나 이렇게 하면서 조정을 해나가야 되지. 그렇게 해서 정책을 펼치는 게 대다수의 국민의 안정적인 의료 서비스를 받기 위해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일부 비인기과의 전공의가 모자라거나 하는 일이 앞으로 예상되는 일이라면은 그런 기구를 설치하고 하는 게 맞아요. 근데 지금 일어나고 있거든요. 앞으로 예상되는 문제에서 차차 준비를 해나가자. 이런 문제면은 이번에 요구하는 것처럼 의사수, 과학 추계 기구 설치해서 얼마나 필요하고 얼마가 모자르고 이런 거 다 따져가면서 해야죠. 근데 의사는 의대 증원하고 나서 그 사람들이 실제로 의사가 되어서 병원에서 전문의로 일하게 되기까지 10년 정도 걸리게 됩니다. 정말 오랜 시간이 걸린단 말이에요. 이미 일부 과에서는 인원이 부족하고 있는데 그걸 언제 지금 추계까지 하고 그럽니까? 그런 이야기는 사실 몇 년 전에 의사들이 먼저 이야기해서 그런 기구 하자고 했던 게 옳았던 거예요. 이제 와서 정부에서 의료법 개정안을 밀어붙이니까 너희 방법이 틀렸다. 할 거면 과학적으로 하자. 이런 거는 그냥 시간 끌기용으로밖에 저는 안 느껴지더라고요. 그리고 3번 전문의의 인력 증원. 이건 정부에서도 원하는 이야기고 아마 이 3번 전문의의 인력 증원을 요구사항에 넣은 이유가 의사들이 전체적인 수가 부족한 게 아니고 일부 비인기과의 전문의의 인력이 부족한 거다. 그러니까 의대 증원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의사들의 비인기과의 전문의를 지원할 수 있게 의사들이 비인기과의 전문의로 지원할 수 있게 비인기과의 여러 가지 혜택들을 제공해서 비인기과로 가게 만들어야지 의대를 증원하는 게 정답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싶어서 그 요구사항에 넣은 것 같아요. 근데 이것도 이미 이전 영상에 제가 핵심적으로 다뤘던 내용이긴 한데 간단히만 해보자면은 저는 의대 증원이 전문의의 인력 증원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의대 증원이 있고 그 중에 일부는 전문의가 되겠죠. 그 일부는 전문 과목이 없는 일반의가 될 수도 있고요. 인기가 있는 인기과는 상관이 없어요. 사람이 어차피 몰릴 테니까. 근데 비인기과의 전문의가 부족할 건데 그렇다고 해서 비인기과를 의사들은 가기 싫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의대 증원을 많이 늘리다 보면은 그 중에 일부는 아까 전에 인기과로 갈 테고 그 중에 일부는 일반의가 될 텐데 일반의가 된다면은 많은 사람들이 일반의가 된다면은 일반의가 과잉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병원에서 일반의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게 될 테고
왜냐면 무한정 일반 의료 받을 수 있는 병원은 없잖아요. 그럼 그분들은 어떤 과목이든 심지어 그게 비인기 과목일지언정 선택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이런 부분을 하기 싫어가지고 지금 파업을 하는 거예요. 의사들이 의사가 되려고 몇 년을 고생해서 했는데, 근데 예를 들어서 인기과 전문의가 못 되었다고 해서 놀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비인기과라고 할지언정 선택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겠죠. 인원을 많이 늘리다 보면 낙수 효과에 따라서 비인기과의 인원이 늘어나게 될 걸로 보여집니다. 아무튼 3번은 이번에 파업하는 의사분들의 의사수가 부족한 건 아니다. 전문의의 수가 부족한 거지. 라는 말을 하고 싶어서 요구사항에 넣은 걸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제가 봤을 때 제일 중요한 4번 의사 사법 리스크 대책 마련에 대한 요구사항인데요. 이 부분은 저도 크게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 7가지 중에 가장 합리적인 요구라고 생각되는데요. 의사들의 사법 리스크를 정책적으로 해결해주지 않으면 의사들이 위험을 감수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다 보면 환자들이 당연히 받아야 되는 의료 서비스의 질이 떨어지겠죠.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어떤 뇌 수술이 있는데 이 수술을 하려면 지금까지 평균적으로 이 수술로 환자가 수술한 후에 1년 동안 생존 확률이 30%다. 그리고 1년 안에 사망할 확률이 70%인 수술이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당연히 이런 중요한 수술은 보호자한테 수술 동의서를 다 받고 시작을 해요. 근데 환자의 보호자가 논리적이지 않거나 아니면 한마디로 진상 같은 사람이라면은 이 의사는 30%나 되는 생존 확률을 무시하고 이 수술을 안 하는 방향으로 좀 소극적으로 진료를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괜히 수술했다가 수술이 잘못되거나 자기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술이 잘못되거나 나중에 소송이라도 휘말리면 되게 골치 아프잖아요. 의사 입장에서는. 이런 일들이 많아지게 되면 환자들은 그래도 일말의 희망이라도 가지고 수술이나 치료를 받고 싶은데 사법적인 위험 때문에 소극적으로 행동하는 의사들이 많아진다면은 높은 질의 의료 서비스를 받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정책적으로 정부에서 보완을 해주셔야지 의사분들이 특히 그 중에 사명감을 가지고 환자를 살리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의사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의료 행위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다만 1편에서 제가 다뤘듯이 예를 들면 성범죄를 저지르는 의사가 처벌을 받고 다시 산부인과나 비뇨기과를 차린다든지 아니면은 음주운전 뺑소니를 한 의사가 나중에 다시 병원을 개원해서 의사 일을 한다든지 이런 문제는 전혀 다른 문제이므로 사법 리스크를 완전히 다른 문제로 보고 처리를 해야 됩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인데 지금까지 의사분들이 당연하게 누리고 있던 혜택이거든요. 이런 잘못된 권한과 폐해는 의사로서 아니면 환자로서 이런 문제가 아니라 같은 인간으로서 우리는 같은 휴먼이잖아요. 이런 권한이 정말 정당한지를 생각해보고 하루빨리 내려놓기를 바라겠습니다. 우선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서 다뤄야 할 주제가 있으면 3탄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